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저희들까지 공부하고 태극기 들고 이 자리에 나오고 나라 살리겠다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위정자들은 누나라 깜짝하지 않고 잘못된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보아도 백성들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려 장군인 대장은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봤었는데 그 사람이 치질 팔았고요. 그 사람이 오늘 7월 17일 제헌절에 저녁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이 가시고 지금 등도 어두운 등이 겨우 분향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의 49일 추모 시민 분향소 이렇게 분향소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기도 조용하고 여기 지금 종교단체에서 오셔서 지금 기도회를 갖고 계시는데 참 많이 전해주고 계시고 공사일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울적했습니다. 어제 16일 날 문재인 국회를 개원하는 그의 축하 연설을 한다고 왔었죠. 감사합니다, 공사일원님. 그 뭡니까? 그냥 완전 있는 현실하고는 정반대로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그 사람의 눈은 뭐 어떤 특수 필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 포함한 어떤 법여권에서는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죠. 자, 오늘의 제헌절을 맞이해서 이자들의 이상한 행동,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자신의 어떤 부정선거에 관한 사항이든지 또 그 전에 어떤 무수한 어떤 일들을 많이 벌였죠. 라임 사태, 뭐 신라젠, 경제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죄를 갖다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거를 덮으려면은 강경하게 뭐 법을 자꾸 바꿔서 국민을 옥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당연하게 봅니다. 그게 자기들 살 길이니까 그 짓을 하지만은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더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자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도 이제 멀지 않았다. 빨리 항복을 하고 오히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가면은 점점 더 죄를 짓게 되죠. 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는지 정말 어떻게 봐서는 좀 연민의 정이 느껴집니다. 이거 지금 살기 위해서 법을 갖다가 막 엉터리 법을 막 만들어내죠. 오늘이 특히 제헌절이다 보니까 법에 관한 어떤 사항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자들이 인천에 관련된 아파트 청약 진행 중인 것을 대출이 안 되도록 막아버렸죠. 그러면은 기존에 빠듯한 돈으로 청약자들은 선도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말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말대금 지급을 갖다가 대출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부터 먼저 내죠. 내고 어떤 그 다음 계획을 세워서 뭐 중도금을 내고 말대금은
어떤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는데 그 대출을 갖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지죠. 자기가 성금을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내고 했던 거 다 난리판이에요.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내니까 이자들의 법을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자들이 지금 자기들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국민들을 옥죄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짓들은 이 법이 아닙니다. 그자들은 헌법도 지금 뜯어고치려고 설치고 있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의 이자들의 악행을 갖다가 불법을 갖다가 저지르는 것을 국민들이 못 본 척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면 그 국민은 죽어도 쌉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용납을 하고 그게 뭐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자들은 차곡차곡 지금 국민의 숨통을 조여오는데 안 보이십니까? 저는 제 목을 조르고 들어오는 사람을 저러고 들어오는 인간도 아니죠. 이 작자들은 인간도 아닌 그런 것들은 왜 가만둡니까? 제 목을 옥조아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쪼오는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익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러다 말 어떤 세력들이 아니죠. 무리가 아닙니다. 그 무리들은 국민이 완전히 항복하고 노예로 막 부리더라도 입도 뻥긋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 세상을 만들 겁니다. 자기들 세상을. 그거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정말입니다. 공사위원님, 이 정권의 끝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 이 작자들이 발악을 한다고 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은 죄만 더 커집니다. 죄만 더 커지고 그것을 국민들이 더 이상은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자들이 지금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다.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자들이 무법을 만드는 겁니다. 무법. 자기들 입맛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법을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무감각해지도록 점점 더 무감각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일을 내려놓더라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자들의 엉터리 법안을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자꾸 더 구속을 하려고 하죠. 뭘 해도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하고 헌법이 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이 무슨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떤 기관 이런 데서 자체적인 어떤 엉터리 같은 자꾸 법을 만들어내어서 그게 기본권에 우선된 양 그렇게 떠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만드는 또는 고치려고 하는 그런 헌법 또 시행령 법 이런 것들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그러한 법들은 국민들이 절대 인정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밀리면은 그냥 벼랑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는 이자들이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동떨어진 법을 만드는 것은 절대 용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전부 자기들 세력을 갖다 법원이든 간에 전부 자기들 세력을 다 심어넣죠. 심어넣지만은 방송국, 언론 이런 자체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편에 꼭 드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 그 판결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판사가 무법을 저지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스스로가 어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 이런 것들은 수시로 국민들의 어떤 표결을 모아야 됩니다. 그냥 서명을 뭐 1,000만을 받든 2,000만을 받든 받아야 됩니다. 받아갖고 그거 가지고 엉터리 같은 판결을 한 판사들을 탄핵을 하든지 업무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판결을 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에서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또 이거는 기소를 해야지 당연한 것을 기소를 안 하고 봐주고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소를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지키도록 해줍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그런 엉터리 같은 결정을 하는 검찰, 그 사람은 업무를 정지시키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를 하건만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검찰이나 검찰 관련자들,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다시 서명을 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도 속으로는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막상 상명하복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핵심에 다 심어넣었죠. 그래서 그런 지휘관계를 이용해서 내리누르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면은 자기는 또 당장에 손을 놔야 되고 이런 어떤 곤란한 입장에 놓여지고 아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찰의 업무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아닌 경우가 있죠. 경찰이
그 조직 폭력배와 같은 짓을 한 경찰도 있습니다. 2명, 3명이 달게 들어가 넘어뜨려서 손을 뒤로 묶어서 수갑을 채우고 하는 그런 행위는 그거는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니고 그거는 조직 폭력배입니다. 자, 그런 행동을 봤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바로 112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2에 경찰 자신들한테 신고를 하는데 그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인권 침해도 보통 인권 침해가 아니죠. 아주머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남자더라도 이게 자기가 어떤 뭐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강압적으로 막 해서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행위들은 바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그거는 경찰이 아니라 폭력배입니다. 폭력배. 폭력배를 봤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도록 해서 그 폭력배들을 경찰복만 입었지 그게 폭력배와 뭐가 다릅니까? 자, 그거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제는 조세 저항 너무 약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자들에게 빌미를 그냥 주는 겁니다. 조세 저항 해봤자 차압 들어오고 뭐 들어오면은 다 그다 드립니다. 점점 국민들이 더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작자들이기 때문에 뭐 조세 저항한다고 해서 이자들이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이자들이 엉터리 같은 법을 집행을 하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저항을 해야 됩니다. 영구리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도 이제 이 배터리가 지금 오늘은 예비 배터리를 좀 빵빵하게 채워오긴 왔지만은 방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가 많아요. 배터리 소모가 급작스럽게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